신용환의 직관 보이는 칼럼. 수많은 분들이 지금 각종 아파트 청약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또 재개발 이런 데다가 많은 돈을 넣어놓고 고민이 많으시죠.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PF 부실, 심지어 이제 금융권 전체 부실 이런 것들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신용환의 직관 보이는 칼럼에서는 PF 부실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실 PF 구조조정에 대해서 정부가 최근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요, 부실 PF 전체 규모가 한 110조 정도 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연초에 230조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죠. 과연 선거 전과 후, 선거 전에 그럼 통계를 어느 정도 속였다는 말이냐. 그래서 통계 조작에 대한 논란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별의별 의심을 다 하게 되죠. 어쨌든 PF 전체 규모가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게 230조 이상이 지금 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부실 사업장을 뭐 꼬무줄 같은 거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부실이다는 하루아침에 무토막처럼 자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약 5에서 10% 정도를 부실로 미리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설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10%까지면 약 23조 원 정도 되겠죠. 23조 원 정도를 이제 PF 구조조정 대상, 부실 대상 구조조정 일종의 대응 기금 이런 것들로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놓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그러죠. 캠코에서도 기존에 계속해서 이런 그 부실에 대해서 떠안아주는 걸 했는데 그 규모를 더 늘린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방안으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선은 사업장 평가 등급별 평가 결과 및 조치 방안에서 이제 정부가 합동으로 금융위, 금감원 등등이 이제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사업성을 평가해서 여전히 앞으로 잘 갈 양호 사업장이 있고 보통의 사업장, 유의해야 될 사업장, 부실 우려 사업장 네 등급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 부실 우려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 공매를 통해서 공개 매각을 추진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부실에 대해서 이제 상각하는 거, 떨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유의 단계에도 재구조와 그 다음에 자율 매각을 정부에서 유도하겠다. 그러면서 자율 매각을 추진하고 이런 것들에 이제 좀 더 일종의 이제 보조를 해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방안이겠죠. 많은 분들이 돈을 넣어놓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 뭐 PF 부실 이렇게 오면서 진짜 최고 이제 그 관심은 이거잖아요. 우리 사업장이 잘 갈 거냐. 그 다음에 내가 넣는 돈이 혹시 날아가지는 않겠느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가장 단적으로 빠른 속도로 지금 부실 등급으로 지정해서 퇴출 수순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약 7조 원 규모가 됩니다. 말이 7조 원이지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지자체가 7조 원 정도의 본 예산 추경 말고 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인지 금방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은행은 아시다시피 제1금융권이라고 하는 은행은 PF를 2000년대 들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고,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속으로 뒤돌아서 웃고 있는 곳도 아마 제1금융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실 사업장을 싸게 구조조정이라는 명분하에서 도와주면서 거꾸로 싸게 인수를 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1금융권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최대 5조 원 정도의 새로운 돈을 투입해서 부실을 어느 정도 정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전히 앵무새같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PF에 대해서 맨날 4월 위기설이라고 했지 않았냐, 또 5월 위기설이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위기가 어딨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56조 원 정도의 자금 지원을 하고 있고, 예비 자금을 충분히 32조 원 정도를 예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캠코 같은 경우도 새마을금고에 이제 부실이 크다 보니까 작년도에 1조 1천억 원을 새마을금고에 지원을 했는데, 올해 이제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에다가 약 4천억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부실 채권을 인수를 해주겠다라고까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장 논리로 볼 때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여기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사를 하다가 조그만 뭐 김밥집이든 분식점 뭐를 하다가도 잘못되면 문을 닫잖아요. 망하잖아요. 커피숍 이런 거 많이 열기도 하지만 많이 폐업하잖아요. 이미 자영업자 폐업률이 23%대를 간다고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 논리에서 보면 잘못되면 퇴출되는 게 아주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논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매번 대마불사 이런 것처럼 정부에서는 이런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 부실차권을 인수시키고 끝까지 살려주려고 노력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사실은 현 정권 들어와서 여러 가지 퀘스천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조기에 먼저 사전적 대응도 잘 안 됐고 사후적으로 문제가 터졌을 때 퇴출 유도보다는 어떻게든지 살려서 질질 끌고 가는 부분, 이것 때문에 사실은 PF 부실의 가장 큰 또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은 금융권 전체의 위기로 가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 수요 때문에 금리를 지금 낮추지도 못하는 거고, 또 금리를 높인다는 것은 뭐 이자 연체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진퇴양난 딜레마에 빠져 있는 형국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정부가 대책을 내는 거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레고랜드 사태 후에 한국 경제 최대 내관으로 부상한 PF 부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는 건 좋은데, 한마디로 윤 정부 정책의 핵심 단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부실 이연이다. 즉 뒤로 미루는 거다. 일종의 이제 뒤에 미래 세대 또는 일종의 시간만 뒤에 이어지는 정부한테 짐을 떠미는 이런 효과들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산소 호흡기만 되는 거다. 이런 이제 비판을 피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냐면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까지 또는 얼마 이상의 몇 퍼센트 이상의 부실 사업장은 자연스럽게 정리하면서 퇴출하면서 사전적 대응을 해왔다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골마 터지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많이 누적적으로 왔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연시켜주고 진짜 산소호흡기의 어떤 공급을 확대하고 이렇게 이제 간신히 틀어막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어느 정도는 시장 논리대로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들이 맨날 말하는 작은 정부,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뭡니까? 모든 걸 직접 틀어지고 규제하고 대응도 본인들이 하고 나중에 엎어 쓰는 것도 결국은 본인들이 하는데 막상 책임질 때는 지지 않는 이런 것들의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즉 어떤 스몰 거버먼의 어떤 기조랑은 아예 맞지가 않는 거죠. 지금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가 진짜 확실하느냐, 이게 첫 번째 제가 갖고 있는 의심입니다. 뭐냐면 구조조정이라는 건 정말 인정사정 없이 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거든요. IMF 직후 이런 때 보세요. 막 모든 집이 가장들이 막 퇴출되고 직장 잃고 다 어디 가서 울고 산에 가고 막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그 위기를 다 같이 전체 총량으로 보면 극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과연 인정사정 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보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설사와 대출기관 살려주는 데에 급급한 이런 모습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렇게 지금 비춰지고 어느 정도 미련을 갖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지금 PF 매번 발표될 때마다 고무줄처럼 금액이 다르기도 하고 잣대가 다르기도 해요. 실제로 이제 미분양 이런 것들을 지금 절반 이상, 그러니까 절반 이상 쏘겠다 해서 분노들이 많이 지금 최근에 들끓었듯이 과연 그런 것들을 PF 부실 이런 걸 쏘기기 위해서 혹시 그렇게 한 거냐라는 의구심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진짜 피도 눈물도 없이 단호하게 구조조정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냐, 이 부분 한 가지. 또 하나는 금융권에서 무려 5조 원까지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서 대출을 해주도록 하겠다,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과연 이렇게 이제 일종의 그렇게 해주는 데는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이런 뜻인데, 과연 금융권은 시장 논리에 철저한 그런 사람들인데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 부동산 시장을 놓고 그 인센티브를 바라고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떠들 거냐. 실효성도 없는 것에 대해서 말의 성찬으로 일종의 국민들 마음만 어루만지는 그런 거 아니겠냐. 금융권은 정말 이 파란피가 흐를 정도로 냉철하게 판단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집단들인데, 과연 그들이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 이 PF에 대해서 누가 책임진다고 그걸 함부로 5조 원씩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넣게 이렇게 될 거냐. 결국 이렇게 되다 보면 구조조정 아주 단호하게 해야 되는 그런 골든타임을 놓치고 결과적으로 금융권의 연쇄적이거나 또는 어떤
범위가 피해보는 범위가 확대되는 그런 부실만 더 늘리는 패착을 범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PF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 부실로 번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 특히 PF 부실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2금융권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야 되고 또 선제적으로 관리를 해서 피 같은 서민들의 돈이 헛되이 빨려나가지 않고 잘 보존이 되고 또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에다가 정말 아껴 쓰면서 저축해서 돈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금융, 실물 이런 곳에 PF 부실이 전이 돼서 국민 전체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PF 부실 이것들이 왜 문제인가, 전체 금융권의 위기, 그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피해로 오는 부분,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건설사나 은행들만 더 좋게 상대적으로 시장 논리에서 퇴출될 곳들이 살아남으면서 또 질질질 산소호흡기만 연명하는 이런 것까지 가는 거 아니겠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PF 부실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진단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